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미래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입니다. 네, 이 작가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 이매진에 모셔가지고 강연을 좀 듣는다면, 예. 그럴 수가 있다면 어떤 분을 모시고 싶으세요? 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우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우주. 그래서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김은옥 씨는 어떤 분을 원하세요? 저는 그 장영실 같은 예, 한국 분이시군요. 네, 조선시대 과학자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 생각을 해보면 발명가라거나 그런 과학자분들은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다들 그냥 멀쩡히 넘어가는 것들도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더 낫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을 하신 거잖아요. 같이 묻어가면은 창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항적인 성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라고 생각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네네. 네, 그 사람은 지구가 돈다라는 걸 계속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돌았을 것 같아요. 반항적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았을 것 같아, 심정이. 근데 요즘- 어쨌거나 감옥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으로 치면 나쁜 남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매력 네. 있는 거죠. 네. 차도남? 차도남인가요? 네. 도시적인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차가웠을 것 같기는 해요,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예.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까다로우면서도 반항적인 면모를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줄까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분도 평생 과학에 몸담으신 두 분이신데 예, 예. 저희 방금 이렇게 대화한 것처럼 네. 두 분은 어떠세요? 과학자로서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차갑고 뭐 그런 네. 부분이 있나요? 제가 우리 권병세 교수님을 예를 든다면요. 이런 차갑다라는 그 평은 흔히 이 과학자들은 엄격하고 정밀하게 실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못 표현된 것 같고 네. 그런 엄격하고 정밀한 실험을 잘 하신다. 네. 아주 탁월하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훌륭하신 과학자시고 예. 권 박사님을 평가해 주셨어요. 송 교수님. 자, 우리 소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소 교수님은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요. 네, 네. 따뜻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상대해 보시면 그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권병세 박사님께서는 네. 국립암센터에 계시잖아요. 네. 제가 국립암센터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 아직 몰랐어요. 네. 어떤 분이 영어로 국립암센터를 번역을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게 했대요. International Arm Center. 암센터인가요? 암이 팔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냥 암을 그냥 암이라고 한 거야. 네,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우선 암 환자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네. 또 국가 암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그 가장 큰 목표는 네. 좋은 그 암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소광석 교수님께서도 네.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뒤에 예, 서울대 맞습니다. 융합기술원에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과 융합기술 이 두 가지 어려워. 단어를 들으니까 머리 아파 저는. 상상력이 막 발휘가 돼요. 네. 이 융합기술원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예. 우리 웹툰 작가께서는 예술가시지만은 네. 예를 들면 인문학에 속하는 심리학이라 이런 것도 공부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 융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작품 창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네. 공학 이런 것이 인문학도 만나야 되고 예술 이런 걸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이 지구에 이끌어갈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네요. 두루두루 섭렵할 줄 알아야 되네요. 두루두루 융합해야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와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네요. 창조와 융합. 이 두 가지 주제와 잘 정확하게 맞는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나눌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가설로 시작된 연구. 네. 그렇죠. 연구의 시작은 일단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는 실험을 계획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가설이 맞았구나 또는 이게 틀렸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연구에 아주 확실한 정확하죠? 방법이죠. 그런 네. 과정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두 분도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네네. 굉장히 많은 가설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면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검증이 되나요? 뭐 1% 정도만 성과가 나올 겁니다. 겨우 1%요? 1%요?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기진맥진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네. 겨우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 교수님께서는 뭘 발견하셨는지 살짝 힌트를 줄 수 있나요? 예, 제가 세운 가설은 네. 우리 인체에 혈관이나 네. 림프관 같은 순환계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순환계만으로는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네.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늙어갈 때나 아플 때 스스로 낫게 하는가 네. 이런 것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기관이 바로 하나의 순환계로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설로 어떤 연구가 펼쳐졌는지 소광섭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들어보셨죠? 이 말 뜻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름에 걸리는 6월에 걸리는 감기는 매우 고약해서 고치기 어렵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온 감기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감기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나라가 홍역을 치른다.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막힌다 그래요. 뭐가 막혀 이런 상황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로 기가 막히게 되면 남의 일로 기가 막히게 되면 기분이 나쁠 정도지만 자기 일로 기가 막히게 되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돼요? 기 막혀 어떻게 죽어요? 기 막혀 죽죠. 예, 심하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가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잘 뚫어서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침을 놨어요. 예, 그러면 침을 넣으면 기가 흐르겠죠. 잘 흐르게 하는 건데 그럼 어디로 어떻게 흐르느냐? 흐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그게 바로 제3순환계입니다. 그래서 제3순환계의 가설은 이 기가 흐르게 하는 경락이라는 것이 실체로 있다. 해부학적으로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가설로 제안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있다면 이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게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 순환계 보듯이 다 보았을 거 아니냐. 이미 전자해미경과인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순환계를 보지 못했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 사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왼편하고 오른편을 보시면 오른편에는 머리에 푸른 선이 있죠. 그게 차이죠. 이 푸른 선 여기 왼편에 있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알던 림프의 분포예요. 이 림프라는 건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최근까지 안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머리에 있는 부분은 이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연구진이 바로 금년 2015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거예요. 그 왜 네이처에서 이런 걸 발표했겠느냐? 림프관조차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조차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순환계는 어떤 것이냐? 림프관보다도 더 투명하고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제3순환계는 림프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저희들이 실험해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그걸 설명하는 설명도예요. 이 전체가 림프관입니다. 그 가운데로
이 지금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가는 줄이 있는데 그게 제3순환계의 프리모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림프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줄이고 그 지금 림프관에는 림프의 흐름에 역류를 막혀서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림프관 안에 이런 줄이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게 했느냐? 이거 평소에 아무리 좋은 현미로 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나노 파티클 형광을 띠게 해서 바로 이 지금 프리모관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매우 희미하게 보이죠?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나노 파티클을 써서 형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이게 하는 기술 개발, 이것이 저희 연구실에 해온 일이고 이렇게 보임으로써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림프관 안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알려있던 여러분이 경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경락 마사지라는 것도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침 놓는 자리고 침 놓는 자리에 흐르는 경락이 바로 이 제3순환계의 일부입니다. 제3순환계가 피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경락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냐?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곳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끼의 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쪽 끝에 나와 있는 게 토끼의 코입니다. 다른 한쪽이 척추입니다. 척추. 그래서 척추 중심을 자세히 보시면 노란 줄들이 그여 있고 뇌에 이렇게 퍼져 있는 노란 줄들이 보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3순환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만 있는 줄로 알았던 것이 사실은 뇌 속에도 있고 특히 인간의 머리에도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거미줄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에 북한의 김봉환이라는 분이 이 제3순환계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시고 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저희들은 바로 그 연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연구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연구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광섭 교수님의 강연. 네. 오, 이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사실 네. 림프관과 혈관 이외에 우리 몸을 관장하는 제3순환계가 있다. 그게 바로 프리모관이다. 네. 네, 이렇게 가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네.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네. 이야기를 쓸 때 네.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뭐 네네. 동양의학, 한의학에서의 네. 기라거나 어떤 그런 네. 것들을 관장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되는 어떠한 것이 기존에 못 보던 것이 발견됐다. 여기까지만 딱 제가 한번 예전에 접했었는데 그게 같은 프리모관 얘기입니까? 오늘 처음 이제 맞습니다. 그것에 네, 관해서 들은 정확하게.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소 교수님 강연을 듣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따로 준비해 드리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제3순환계라고 하더라도 네. 프리모관이 그대로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는 아마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신경 그 전달 물질인 그 어떤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소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혹시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세요? 예, 약간 그 건강 관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게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좀 질문이신 것 같아가지고. 전혀 기대 밖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이거는 대단한 수준의 질문이시고요. 예. 정확하게 이 아드레날린이 그 안에 흐르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할은. 그건 이미 그 밝혀진 건가요, 실험? 예, 그러면요. 왜 뜬금없이 아드레날린이 이런 그 프리모관이나 프리모노드에 존재하는가 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아직까지도 궁금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측할 수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 기라는 것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아마도 아드레날린이 가장 가까운 물질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의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보면 네. 뭐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가 그 폐를 갖다 뚫어준다든가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기가 네. 물질로 번역하면 아드레날린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저 권병세 박사님께서는 또 지금까지 어떤 성과물들을 이뤄내셨는지 한번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을 부작 없이 치료해내는 일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의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잘 찾아내서 잘 가동시키면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동안 면역치료제를 개발했고 또 이러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3순환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순환계는 여기에 보시는 작은 관과 투명하게 보이는 작은 관과 소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전신을 통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 내부나 또는 림프관 내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이러한 관들이 투명하고 아주 가늘기 때문에 주로 염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소체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여러 개의 소관으로 소관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선 3개의 관이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가 떠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속으로는 액체가 흐르고 있고 그 액체 속에는 소위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히알루론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알루론산이 이 제3순환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하고 이것을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리치 노드 앤 덕트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면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 면역 세포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칸에서 보이는 진한 색깔로 보이는 것이 매스트셀 또는 비만 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포는 우리 그 아토피나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인데 여기에 다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발견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에서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소위 크로마펜 셀이라는 건데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또 이 소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을 보면 맨 밖에는 에피세포가 있고 안으로 빨강색으로 보이는 내피세포가 2개의 그 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는 액체와 수성 물질들이 통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징은 면역세포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이 면역세포들이 이 소체에서 생산되는지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잠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세포들이 자체에서 생산되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각 혈액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는 모든 세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자체 내에서 이런 세포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골수와 비슷한 그런 조혈기관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아까 미성숙 세포를 추적한 결과 이 줄기세포를 여러 가지 표지자에 의해서 분리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배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이제 배양한 줄기세포이고 이것들이 혈액세포나 간세포 또는 신경세포와 같이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세포들로 모두 분화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보통 세포보다 약 반 정도 크기의 세포이고 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은
골수에서보다 약 30배 내지 100배 더 많이 발견되고 이상하게도 나이가 많은 그런 동물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그 강연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관이 이제 프리모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순환계. 그죠? 네. 제3순환계 프리모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은 권 박사님이 설명하신 그 소체와 관이라는 게 프리모 관하고 같은 겁니다. 아, 그 두 가지가 프리모관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프리모관이 두 개로 나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소체와 관으로. 아하. 그러니까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네. 그게 왜 이제까지 안 그러니까. 밝혀져 있다가 지금 보시면 뭐 줄기세포도 안에도 많다고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 네, 네. 부위인데도 왜 이제서야 밝혀진 거죠, 그게? 네. 근데 그 아까 그 꺼내는 것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 약 40배 현미경 밑에서 보는 겁니다. 아, 기존에는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찰할 저는 수 그래서 아까 실 정도 굵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확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40배.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분야입니다. 일단 그 강연을 들으시고 우리 권병세 박사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번쩍 드셨어요. 네. 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제3순환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끊어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나,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제3순환계를 또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네,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네. 이것이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네.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데 생성되기도 하고 네네. 유동적이군요. 예, 그 중요한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네네. 이것이 소위 그 유도되는 그런 오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이 끊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피가 출혈이 나잖아요. 네. 뇌출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순환계, 또 새로 발견된 순환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아드레날린이라고 이런 과립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그 과립들은 세포 속에 존재했고 네. 이 세포가 특정한 자극을 받아야만 과립을 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어떤 조절 기능에 의해서만 분출이 되지 네.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거 다른 나라에도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1960년대 김봉환 선생이 발표하고 그럴 때는 연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 송광섭 교수님 제자들이 네.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건 있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잖아요. 중간에 우리 소 교수님께서. 네. 그러면은 이게 기와 관련된 건 사실 동양 쪽의 어떤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만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서양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연구를 할 때 네. 실제 그 많은 그 펀딩이 필요한데 펀딩을 받는다는 것이 네네. 현재 서양 연구에서는 네. 전력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나 이런 네. 밑받침이 되는 게 있지 않고는 펀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보다 네. 미국이나 영국 시스템이 훨씬 더 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부에서 강연을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존재하는 것 중에 밝혀지고 알려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강연자가 세운 가설과 그에 따른 연구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연결선이 많은 흥미로운 구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
저희들은 연구할 게 없어집니다. 심각하네 이게. 네,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미지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3순환계는 발전할 것인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권병세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순환계는 계속 발전할까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이고, 네. 그리고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소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사실 우리가 그 동양 의학, 예. 서양 의학 이게 좀 나눠져 있는 셈인데 그렇죠. 언뜻 듣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이게 진짜 입증이 되고 이게 중요하게 발전이 된다면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이 말 그대로 융합되는 통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네네. 이 한의학 혹은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이 전혀 불통이거든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느냐? 네. 바로 이 제3순환계가 그 소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이어서 소광석 교수께서 상상하는 제3순환계의 미래에 대한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노인이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큰 문제가 치매와 같이 뇌가 손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크고 꽉 차 있습니다. 한편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우선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나 있죠. 세포가 죽고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80세가 되면 현재 약 30%가 치매에 걸린 정도 돼요. 노인이 100세가 되면 또 훨씬 많은 치매 환자가 생기겠죠. 이 치매 환자가 생기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고 사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약을 개발해야 되겠죠. 약을 개발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 약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을 통해서 결국은 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뇌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 즉 혈액에서 약의 성분이 뇌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장벽이 있어요. 영어로 BBB라고 해요. 첫째 B는 혈관, 혈액하는 blood. 두 번째는 뇌, brain, 그리고 장벽은 barrier거든요. 그래서 BBB라는 것이 있어서 애지간한 약을 개발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3순환계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우선 이 한 가지를 오늘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뇌에 이 제3순환계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뇌는 뇌세포에 3순환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들어가는 그중에 경로 중에 하나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4뇌실이라는 것은 뇌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척수에서부터 가느다란 실이 보이죠? 지금 침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건데 염색을 해서 약간 잘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프리모관이라고 써 있는데 저 관이 바로 올라가 가지고 뇌에 쫙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 관에다가 약을 넣어서 하면은 이 BBB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저것이 바로 뇌세포로 가서 약을 전달해 줄 것이다. 그러면 저 관에 어떻게 넣어서 약을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척수를 열고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김봉환 선생이 그 팀이 그린 그림인데 이 토끼의 머리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노란 줄들이 있습니다. 그게 토끼 머릿속에 들어있는 제3순환계고 이 척추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척추의 신경막에 노란 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노란 줄들이 바로 프리모관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은 신경의 이제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역시 노란 줄들이 있습니다. 이 노란 줄이 신경에 붙어서 가고 있는 제3순환계입니다. 그러면 전략은 이 제3순환계의 약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척추에 직접 넣는 게 아니고 이 신경에 너무 넣겠다 이거죠. 신경에 있는 저기다가 우리가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림의 설명입니다. 이 척추로부터 신경이 지금 쭉 나와가지고 결국은 피부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경 프리모라고 써 있는 저것이 뭐냐면은 이 피부에 있는 신경에 바로 나란히 붙어서 가고 있는 그 제3순환계를 그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저 순환계 저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 바로 피부의 저 자리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침을 넣는 침자리고 경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인데 저가 약을 넣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3순환계는 우리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미술 조각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시대 기원전 무려 400년 전에 미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아주 이 원반을 던지려는 아주 그 순간이죠. 이러한 강력한 운동을 하려면 서양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뜸을 맞게 해서 뜸을 맞고 하면은 이런 운동을 강력하게 해도 몸에 손상이 없고 기운을 나게 하는데 그 뜸 놓는 자리가 언제냐? 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이 왼손으로 지금 쥐고 있는 다리가 바로 무릎 아래죠. 바로 무릎 아래에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족삼리에 뜸을 놓으면 우리가 먼 거리를 가거나 이런 격심한 운동을 할 때도 이 몸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족삼리라는 자리가 지금 무릎 아래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다리가 좌골신경입니다. 그래서 족삼리에다 약을 넣거나 뜸을 넣으면 바로 좌골신경을 따라서 허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척추를 따라서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3순환계의 경로이고 경로의 한 예죠. 그러고 앞으로 치매라든가 중요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제3순환계 연구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미래에 세계에 선도하는 그러한 의학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3순환계는 잘 안 보이고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반대로 혈관이나 림프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인데 혈관도 그렇고 전신이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뇌에도 있고. 그렇죠. 그럼 왜 보이지 않는 프리모관에다가 그 치료약을 투여할까? 잘 보이는 관에다 하면 쉬울 텐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혈관이나 림프를 통하면 예를 들면 예. 뇌로는 가지 않거든요. 아, 뇌로 안 갑니까? 예, 이 뇌로 가는데 네.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 그거는 뇌로 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혈관과 뇌를 막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3순환계 이전까지 밝혀졌던 순환계는 분포를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이 프리모관이라고 새로 발견하신 관 같은 경우는 분포가 완전히 다 파악이 됐나요? 몸에 어느 분포도 지역까지 가 그릴 있는지. 수가 있는지. 예. 예, 아까 그 최근에 네이처에 림프관이 분포가 최근에도 발표 뇌 쪽. 예, 뇌 쪽에 있는 걸 알듯이 아. 프리모관도 전신에 있지만 잘 쉬운 곳이 있고 보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보기 쉬운 림프관 안이라든가 이 장기 신경 표면에다 옆에. 이런 거나 신경 옆에 네. 이런 걸 먼저 하고 더 이제 어려운 쪽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저런 게 재밌네요. 잘 네. 모르는 분야인데 신기하네요.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자, 어떤 질문이세요? 저도 강연 듣는 내내 네. 한의학이 떠올랐는데 네네. 저 프리모관을 통해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뭐 사상의학 있잖아요. 뭐 태양인, 태음인이나 이런 걸 예. 확인할 수 있는지랑 또 막 그런 게 확인 가능하다면 그동안 그 사상의학은 좀 그 예방을 위해서 썼다면 혹시 치료에도 사상 이를테면 뭐 태양에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태음인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쓸 수가 있는지 네.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일단은 소 교수님 전공이 한의학. 예, 저는 한의학은 아닙니다만은 아니잖아요. 예. 이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답은 할 수 있을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아니시죠, 일단? 예. 저는 지금 질문하신 그 사상의학의 두 번째 질문, 치료에 적용되느냐 하는 거는 원래 사상의학을 개발하신 이재마 선생님, 네. 한 100여 년 전에 개발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사상의학의 그 방법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였고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이어서 치료에 활용을 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이 사상의학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되는 놀라운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답변이고 네. 그다음 먼저 질문하신 거는 이 사상과 이 프리모시스템의 분포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매우 저도 관심이 많은 질문이고요. 네. 그냥 저 또 하나의 가설로 네. 네. 예, 이 현재까지 사상의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치료는 맞추면 기가 막힌데 네. 이 사람이 어느 체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무슨 활체질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정말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태음인이라면 네. 네. 정말 맞다면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히겠네요. 예, 기가 막히게 네. 맞는데 이 사람이 태음인인지 무슨 인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데 네. 저는 그걸 못 맞추는 중요한 이유가 이 제3순환계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어느 부분이 기능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프리모환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분의 기능이 더 뛰어나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뀐다. 그렇죠. 사실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권 박사님께서도 후속으로 연구를 네네. 하고 계시니까 좀 네. 궁금한 점이 네. 어디까지가 밝혀진 사실로 있고 어디부터는 가설의 영역인가요? 이 프리모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한 번에 들었더니 네. 어디부터가 가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아직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 연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해부학적인 그 하나의 그 구조물, 네. 해부학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은 밝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측이 됐고요. 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침이나 뜸에 의해서 조절되는 기관이냐, 이거는 아직 가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또 이것이 기가 통하는 네. 어떤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혈과 혈맥 네. 뭐 이런 것과 일치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가설이라고 가설이군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권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제3순환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는 세 개의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제1순환계, 다시 하면은 혈액이 통하는 그런 순환계고 제2순환계는 림프가 통하는 림프계입니다. 그리고 제3순환계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측면으로 논의되어 왔던 그런 것인데 저는 이 제3순환계가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제2순환계, 이것은 림프계는 우리가 소위 후천성 면역을 관장하는 주로 우리가 면역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림포사이, 소위 T셀, B셀에 의해서 관장되는 그런 기관이고 제3순환계는 여러 가지 호산 중구나 또는 대식세포, 뭐 아까 얘기한 비만세포 이런 모노사이트 계통의 세포들에 의해서 관장되는 그런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물에다가 세균을 감염시켜 보면은 이런 그 제3순환계에 속하는 소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기왕에 있던 소체들은 약 5배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 활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전신의 면역계를 갖다가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되고 보통 하루 내에 이런 면역계가 다시 감염원으로 돌아와서 감염원을 제거하고 여기에서 감염에 의해서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선천성 면역을 관장하는 그런 면역기관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3순환계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은 거기서 여러 과립도 나오고 물질들을 뿜어 나오는데 이것들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로서 서로 장기나 또는 혈관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샥에 빠졌을 때 아드레날린을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인데 이를 주입하면은 사람이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양리작용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깊은 산 속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은 벌에 쏘인다든가 또는 어떤 그 약초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도 이런 샥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까 얘기한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를 특별하게 자극해서 이런 과립을 분비하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암이 걸리면 암덩어리 주위로 이런 제3순환계 소체와 관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 면역세포의 여러 가지 과립들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주위로 퍼져나가서 독성을 정상 그 조직의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폐쇄회로로 연결될 수만 있고 그리고 이 소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면 이런 암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내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T세포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이 T세포는 종양세포하고 1대1로 만나서 종양세포와 T세포를 꽉 묶습니다. 그리고 새 나가지 않게 그 사이로 이렇게 과립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종양세포가 죽는데 이런 T세포들은 암덩어리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1대1로 암을 뭐 1개씩 죽이는데 1개의 T세포가 1000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순환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가동하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에 활용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 소 박사님께서는 뇌와 관련된 치매에 관련된 뇌 치료의 이제 제3순환계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고 권 박사님은 면역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3순환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권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항암 치료는 장기적이고 힘들잖아요. 예, 예. 치료 자체가. 네. 근데 이제 3순환계는 새로운 통로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 치료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이런 면역 기능에 의한 아까 얘기한 면역 세포의 과립에 의한 치료 방법을 보통 그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암은 이런 화학 물질로 정말 머리 빠져가며 치료해야 겨우 치료할까 말까 하는 그런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했죠. 암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암이 암 덩어리에 있는 암세포가 같은 게 아니라 뭐 수백 개의 다른 그 유전적인 그 차이를 보이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이루고 있는 그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도 들어가 있고 또는 혈관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마다 전부 다른 미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암이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C 사람이 전부 다릅니다. 미세 환경.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포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면역 치료가 가능하게 됐고 3년 전부터 혈액암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완치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이런 세계적인 암학회에 가보면 면역 치료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두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매진이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걸맞게 무한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방송하시면서? 예, 제가 뭐 강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의 강연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우 새로운 형태고 이런 노력이 바로 창조적인 노력으로 이 더 많은 사람의 호응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신 거죠? 예. 저희가 강연 프로그램의 제3세계입니다. 우리 권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네. 저희도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두 분이 시작한 연구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우리 인류의 건강, 면역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자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주 연결선이 많은 흥미로운 구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 인터넷이 없는 상상을 가끔 해보면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은 돈벌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굶게 돼요. 저희들은 연구할 게 없어집니다. 심각하네 이게.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네, 저 오늘 제가 전공을 했던 심리학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가설이라는 것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인 사고의 근간이 가설인 이유는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심리학을 처음 주창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독일의 빌헬름 분트라는 어떤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리학을 처음 만들었던 계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궁금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학이 이 세상, 우리가 아니 바깥쪽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단 알아야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탐구해 나가려면 그런 가설이라는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습관,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브라보. 예, 아니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마지막 결론을 이 작가가 어떻게 낼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초유의 관심사예요. 굉장히 바쁜데요. 사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작가의 뇌 속에 있는 그 제3순환계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굉장히 분주했죠. 오늘도 정리를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상상이 펼쳐지는 강연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